건을 보면 더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목한 건 이거예요. 기울어진 법정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언론이 완전히 기득권층에 이렇게 장악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는 정책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홍보는 거의 언론에서는 다뤄주지 않고, 잘못한 부분이 좀 있으면 그 아주 조그만 걸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아주 크게 키워가지고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침소봉대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도 기울어진 법정이에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원칙은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어서 싸워줘야 되는데, 피해자 쪽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검사가 제대로 피해자를 대신해 싸워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피고인이 강자인 경우는, 피고인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라면 비싼 돈을 들여서 뭐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막 수임해가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런 양형 자료라든가 입증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피고인 쪽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방어와 변론을 하는데, 피해자 측을 대변하는 검사는 적당히 대충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거나 또는 솜방망이 처벌, 약한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판사가 볼 때는 양쪽이 증거로 판단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왜 검사들이 이렇게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냐? 그 이유는 검찰이 지금까지 이 수사에 집중을 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잘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수사를 하는 것을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공소유지 업무는 이거는 그냥 뒤치다거리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 검사 역할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로 경력 초반기에 많이들 하고요. 경력이 좀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공판 검사를 안 갑니다. 그래서 공판 검사로 발령이 났다, 배치가 됐다 그러고 하면은 그것은 약간 한직으로 밀려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부, 공안부 같은 게 수사를 전담하는 이쪽 부서에 가기를 선호하고, 그렇게 해야지 승진하고 출세하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형사부나 공판부에 배치되면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검찰청에서는 이 공소유지 업무를 굉장히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검찰청 법원에 가서 공소유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공판 검사는 그 사건들을 모아서 오로지 공소유지 업무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딱 한 사건만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여러 사건들을 모아서 하니까, 이 공판 검사는 수사 검사가 보내준 서면을 그대로 보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그래서 앵무새 검사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공판 검사를 앵무새 검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할 정도입니다. 근데 다행히 피해자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도 있고 뭐 이런 쪽이라고 하면은 검사도 되게 신경 많이 쓰겠죠. 그쪽에서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인이처럼 실질적으로 유족이 지금 없는 상태, 유족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태일 때는 검사가 이
공소유지 활동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무죄가 선고되거나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또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굉장히 손방망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인 사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검찰로 하여금 수사 말고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바뀌어가지고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좀 사라질 수는 있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기울어진 법정,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